자, 실천 철학, 존재 철학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드는 사람을 위한 해결책.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은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는 소수. 우리가 꼭 선택받아야 하는지. 두 번째는 과거를 창조함이 무엇인지. 과거를 창조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쫓아 삶을 고뇌 속에서 낭비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 고민하지 말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죠. 첫 번째 주제, 선택받는 소수.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삶은 대부분 선택받으려 산다. 죽는 순간까지 신에게 선택받으려 기도한다. 그러면 언제 우리 삶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선택받으려 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렇겠죠? 선택받으려 한다면 잠 못 자는 게 당연하죠. 자, 음습한 부자 위에 거미줄에 좀 키우겠습니다. 음습한 부자 위에 거미줄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이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부자위를 목표로 한다. 자, 가난함을 자신에게, 자신에게 주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난하면 극복해야 되겠지만 가난 자체가 그 부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선택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쓸모없는 일부일 뿐이다. 따뜻한 봄날 오후 한적하게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오히려 권력자일수록 어렵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쫓아 삶을 고뇌 속에서 낭비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자,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소수가 되려고 너무 애쓰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죠. 우선 선택받은 소수는 그 희소성이 클수록 이루기는 더욱 어렵겠죠. 말 그대로 소수라서 이루기 어렵고 선택되더라도 선택받은 소수로서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번 선택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듯이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BTS조차도 그렇죠.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받는 것은. 자, 선택받는 소수가 되려는 노력을 버리고 선택하는 소수의 삶을 목표로 전하는 것이 좋다. 자, 선택하는 소수의 삶. 자, 이게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 편이 훨씬 쉽고 편안하다. 타인에게 선택받아 즐거움을 느끼는 수동적인 삶의 자세와 목표에서 벗어나기를. 삶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관점 변화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타자에 의해 평가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삶을 타자가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젊은 자들과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온 나름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양과 학식의 소유자들 모두에게 이 같은 관점 변화의 필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사람한테 평가될 만큼 우리 삶의 가치는 그렇게 그될 것 없지 않다고 합니다. 자, 풍요로움, 힘, 명예의 울타리 속은 암흑 속에서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음습한 부자유가 있을 뿐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소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물론 이를 풍요로움과 힘과 명예가 선택하는 소수의 조건은 아닙니다. 절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움이 우선이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를 희생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선택받으려 노력하지만 않아도 곧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선택받으려 노력하려는 시도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잠을 잘 자려면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준비한 노트에 스스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을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자이지 않은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산속에서 청명한 공기를 마시며 계곡과 능선을 오르내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가 있는가. 이것 이상의 더 큰 즐거움이 있겠는가입니다.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한데 선택받으려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다. 선택받으려 노력할 시간도 없다. 선택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면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의 법칙은 무너지고 개별적 삶의 법칙, 실존 나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면 실존 나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받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선택받는 삶,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려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따로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 과거를 창조함. 과거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 편안함을 발생할 수 있을지, 마음 편안함에 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존재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는 자신의 사유의 범람을 경험하면서 인식의 급격한 증대를 느끼기도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실존 나의 발견을 위한 완전한 사유를 시도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발견이란 원래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몇 가지 변화를 사유한다. 그중 하나는 세상의 법칙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몇 가지 변화. 그중 하나가 세상의 법칙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마음. 이제 타자가 만든 삶의 법칙이 나에게 크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사유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변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다. 알고 있는 듯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도 있다. 그렇겠죠? 의문과 사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우리 시선을 낯설게 겸손이 필요하다. 그것을 잃으면 오랫동안의 사유 여정이 무너져 내린다. 이것은 실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겸손은 실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마치 과거처럼 무엇인지 이미 있었던 일, 필연의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함께 실존 나에 대하여 다시 정숙히 깊은 사유에 들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지향하는가?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다. 타자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꾸 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단, 대가를 바라면 알려주지 않는다. 타자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면 그들이 자꾸 나를 알려주는데 음, 조건이 있죠. 대가를 바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곧 과거이다. 미래를 생각하지만 내가 실제 행동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이다. 그럴듯한 과거를 위해서, 그럴듯한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 갇혀서 자신을 감옥 속으로 보내버리죠. 나는 어제 목표로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살아간다. 모두들 그렇다. 그렇죠? 모두 그렇습니다. 어제 목표로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면 과거에 갇히는 겁니다. 산에 있으면서 산을 보지 못한다. 산에 있으면서는 산을 보지 못하죠. 산 속에서는 산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으면서 실존 나를 보지 못한다. 산을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산이 아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를 지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모든 지식은 진리가 아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가, 현재를 창조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현재는 너무 순간적이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사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들로 구성된 과거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창조한다. 우리는 과거를 창조합니다. 자, 자유로운 삶, 편안한 삶을 살려면 과거를 창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창조한다는 것은 자신이 결정한 일에 의해 구성된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과거의 결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과거의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치와 의미를 바꾸는 과정이 과거를 창조합니다.
과거 창조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운명 지어진 그러하고 힘겨운 과거를 현재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포함한다. 운명조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고전 인문철학 수업 첫 번째 수업이죠. 48개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에 과거를 창조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하고 있으니 고전 인문철학 수업 대생 목록에 가서 고전 인문철학 수업 1의 첫 번째 과거를 창조함 단원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자, 이것을 잊지 말 일이다. 우리는 현재, 미래와 함께 과거를 창조한다. 자기 삶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꾸 나아가지 말고 멈추어 자기가 걸어온 삶을 천천히 보아야 한다. 여기서도 결국은 지관, 멈추어 자기 삶을 돌아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 많은 부분이 과거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과거를 창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를 노력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 공부를 안 했다면 현재 공부를 해서 과거에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을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재창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과거를 창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로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로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선인이 말한 진리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 사라짐을 관유한다. 과거를 창조함도 이런 경계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존세계, 시간 경계 무너짐을 이렇게 관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 과거를 창조함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금방 공부했던 과거를 창조함. 그리고 첫 번째 공부했던 선택받는 소수. 이 두 가지 주제로 잘못 듣는 사람에게 흔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 레시피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실존을 넘어야지만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